안녕하십니까. 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 행정사입니다. 근데 오늘은 국가유공자와 관련한 내용을 언론보도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은 수중훈련 중 고막 파열 전직 특전사 장교 국가유공자 인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수중 침투 훈련 중 고막이 파열된 육군 장교의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이 해당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요건이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착오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최종적인 등록이 아니라 등록 요건이 해당되는 것이고,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군 복무, 업무 수행, 직무 수행과 이 상해를 다쳤다는 것과의 사이에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것이 인정된다는 얘기죠.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전직 육군장교 A씨가 울산 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입니다. 요건에 비해당된다라고 하는 결정처분,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해달라라고 한 청구 소송에서, 그러한 소송인 거죠. 행정소송. 이러한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오늘입니다. A씨 청구를 인용했다고 이제 오늘 밝힌 겁니다. 1982년 7월 A씨는 육군 특수전사령부에서 선임장교로 복무 중으로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오른쪽 고막이 파열됐다. 이후 청력 장애와 만성 중이염을 앓게 됐고 1990년 대위로 전역했다. A씨는 2004년 10월 울산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으나 신체 검사 결과 상위 등급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이 나왔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죠. 결론적으로 뭐냐면, A씨는 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일단 요건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나서 요건이 해당이 되면 그때 비로소 신체 검사를 해서 등급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1급에서 7급의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이제 검사가 나와서 1급에서 7급에 해당이 되어야만 이제 그 신원조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1급이 되든 7급이 되든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해당 단계에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단계에서 신체 검사에 대해서 논할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됐다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실무적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면 보훈청에서 이것을 판단을 할 때 그 비해당 처분 이제 결정 통지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상해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직무를 수행하다가 군복무 중에 그 직무 수행하다가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이 인과관계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만 보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이거에 대해서 신체 검사 해봐야 상해 등급 기준에 미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에 비해당된다 이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기존에 있어 왔고 지금도 이제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거죠. 근거는 뭐냐? 대법원 판례 태도가 이것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해당 단계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이 1단계고요. 신청을 했을 때 요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단계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얘기도 명확하게. 1단계 요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2단계 요건이 된 사람 중에서 신체검사,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1단계에서 신체검사를 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재신청을 한 겁니다. 재신청.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그리고 나서 다른 사유 증거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또는 재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재신청을 했으나 훈련 중 발병했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또다시 요건 비해당을 한 겁니다. 이제는 요건 비해당 결정함에 있어서 이 언론 보도 워딩만으로만 본다면 신체 검사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단지 인과관계, 훈련 중에 발병했다거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한 거죠. 그래서 A씨는 공수특전단에서 복무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로 입대했는데 강도 높은 수중 침투 훈련을 받다가 다쳤기 때문에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여기서는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국가유공자나 또는 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론 아까처럼 안 되면은 그 시간이 좀 지나서 또는 언제든지 또는 별도의 어떤 새로운 증거가 있으면 재신청이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바로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제 행정 심판을 할 수가 있고, 행정 심판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소송 1심, 2심, 3심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소송할 수도 있고요. 근데 여기서는 뭐 그 단계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소송 단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정 심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여기서는 알 수가 없죠. 왜냐? 알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정 소송 단계에서 여기서 이 비해당 처분은 위법하다, 예, 이렇게 제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당시 임상기록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군복무 중 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다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은 위법하다라는 거죠. 취소되어야 한다. 예, 또한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부상이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않겠다. 여기서는 그 다치게 된 원인이 일반적인 체력 단련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부대에서의 직무 수행이 아닌 이제 수중 침투 훈련 중입니다. 수중 침투 훈련 중에 고막이 파열됐거든요. 이 수중 침투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는 건데, 여기서 법원 판단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이 수중 침투 훈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이 아니고. 그러면 국가유공자하고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느냐? 제가 네이버에서 지식인 이런 데서 답변을 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이렇게 보시면, 국가유공자는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그다음에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에 다쳤다라고 하면 국가유공자 요건이고요. 국가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직무,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직무 수행 중에 다쳤다라고 하면 보훈 보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상해를 입게 된 그 원인이 수중 침투 훈련 중에 고막이 파열됐다는 얘기죠. 수중 침투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보훈 보상 대상자 요건이 아니고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요 분은 이 원고, 요 예비역 대위, 이 분은 이제 국가유공자 요건, 물론 이제 상대방에서 항소를 하지 않냐고 이게 확정이 돼버리면 이제 보훈청에서는 이걸 요건 해당 결정을 이제 다시 하게 될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신체검사를 이제 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서 1급에서 7급 받고 신원조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제 그 급수에 따라서, 물론 이제 등급 외 판정을 받아버리면 최종적인 그 어떤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를 받고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국가유공자 1급에서 2급, 3급 이렇게 해서 7급까지 되게 되면 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수중 침투 훈련 중에 고막 파열이 돼서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불복해가지고 요건 결정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러면은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